안녕하세요. 전공특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특강 멀티모달 AI를 진행할 강사 최주영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인공지능 분야에 흥미와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특강 주제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멀티모달 AI입니다. 여러분은 태어나서 처음 사과를 먹어본 기억이 나시나요? 아마 사과라는 단어를 알기 전에 이미 사과를 맛보고 그 생김새와 크기, 맛과 색깔, 촉감을 먼저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모양의 청사과나 풋사과, 잘 익은 사과와 썩은 사과까지 여러 종류의 사과를 알게 되고 3, 4살쯤 말을 배우게 되면 사과라는 개념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저장하게 되죠. 인간은 이렇게 사과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보고, 만지고, 느끼고, 맛보고, 그리고 문자까지 익히며 아, 이게 사과구나 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사과라는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인공지능은 그림과 같은 사람의 뇌 구조를 모방해 스스로 사고하고 학습하며 판단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과거 인공지능은 챗봇 같은 언어 모델이 위주였다면 오늘날의 인공지능은 텍스트 데이터 외에도 이미지, 음성, 제스처, 시선, 표정, 생체 신호 등 여러 입력 방식을 받아들이고 생각할 수 있죠. 이를 멀티모달 AI라고도 부르며 여러 형태의 정보로 인간과 인공지능이 더욱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미지로 동영상으로, 음성으로 텍스트로, 또 신호 등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학습하고 관계성을 분석하여 추론이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다양한 이미지를 학습해 인테리어를 디자인할 수도 있고 사람의 대화를 바로 영상으로 만들어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인공지능에게 제가 하나 요청해 보았습니다. 산책 중인 무지개색 아기 돼지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텍스트를 요청해 보았는데요. 무지개색 아기 돼지는 세상에 존재하나요? 네, 없죠. 따라서 이러한 이미지를 인공지능은 학습할 수도 라벨링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여러 이미지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해냈습니다.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멀티모달 AI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소리랑 영상, 그리고 텍스트, 3D 공간까지도 만들어줍니다. 멀티모달의 시각 정보는 카메라를 통해 데이터 정보를 받습니다. 표정, 시선, 동작 등 인식하고 영상을 분석하여 다음 동작을 예측하거나 객체 추적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객체 추적이란 비디오 영상에서 움직이는 사물들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운동선수들의 위치, 도로 위의 자동차나 사람들의 이동 방향을 분석하여 날씨나 시간에 따라 어떤 이동 특징이 있는지 분석합니다. 멀티모달의 청각 정보는 마이크를 통해 데이터를 전달받습니다. 소리를 듣고 감정을 읽거나 소리의 진동에 따라 거리를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클로버 케어콜은 목소리를 듣고 건강 상태를 판단하기도 하고 질문이나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번에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좀 어떠세요? 약 먹고 조금 가라앉았는데 그래도 시원하진 않아요. 아이고, 약을 먹어도 계속 그러시면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 번 더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얼른 나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아주 좋습니다. 반가워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번에 혈압 때문에 병원에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네. 좀 어떠세요? 예, 혈압도 잘 나왔고 괜찮아요. 운동을 해서 그런지 괜찮습니다.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하셔서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예, 고마워요. 네, 멀티모달의 촉각 정보는 압력, 온도, 습도와 같은 센서를 통해 데이터를 받아 분석을 합니다. 주로 로봇의 햅틱 기술을 많이 사용되는데요. 로봇의 터치 센서에 입력된 사물의 소재를 구분하여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다거나 압력을 조절하여 사물을 잡기도 합니다. 멀티모달의 후각 정보는 바이오 센서를 통해 정보를 얻습니다. 가스 유출이라던가 음주 측정기, 마약 측정, 그리고 고기 부패 감지를 통해서 신선도를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질병을 냄새로 구분하는 연구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멀티모달 AI 대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모달 센서 기반의 경비 로봇입니다. 여러 대 센서와 카메라를 부착하여 건물 밖의 시설에 대해 감시, 순찰하는 로봇이고요. 장애물이 있으면 피하고 공간과 통로를 구분하여 순찰하고 방문자의 얼굴을 인식해서 침입자와 회사 관계자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푸드 스캐너입니다. 뷔페형 식당에서 음식 담은 식판을 카메라가 스캔해주면 음식 값이랑 칼로리를 계산해주고 나의 섭취 영양 성분 등을 계산해줍니다. 또 식당 이용자의 성별, 나이대를 분석하여 선호하는 음식을 알아볼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식당 사장님께서는 인기 메뉴를 또 만들어서 판매도 할 수가 있겠네요. 오른쪽 사진은 학교 급식실에서 남은 잔반을 스캔하여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주는 푸드 스캐너입니다. 매월 잔반을 측정하여 음식물 쓰레기 지수 보고서를 생성해주고요. 또 그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또 내가 지구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도 알 수 있겠죠. 이외에 학생 개인별 식습관 데이터를 모아서 편식하는 아이들을 위한 편식 솔루션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사고 자동 접수입니다. 파손된 차량 사진을 전송하면 사진 속 장소를 분석해서 사고 현장으로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 것이고요. 또 내가 가입한 보험들을 검색해서 이에 맞는 보험 상품들을 찾아줄 것이고요. 또 피해 예상 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생성형 인공지능입니다. 텍스트를 입력하면 텍스트 내용을 분석해서 노래를 생성해준다거나 이미지를 생성해준다거나 파이썬이나 C 언어 등 코딩 코드를 생성해주기도 합니다. 이 비트봇이라는 이 플랫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is AI tool is amazing. Beatbot.fm creates short songs based on your text prompts. It is completely free to use and you don't need to sign up or create any account. Just visit their website and enter the song idea and click generate. For example, let us create a song on Elon Musk, Tesla. So add Elon Musk, Tesla in this text area and click generate. It will take some time to create the song. And here's the output. Let's play the song. He's the genius of the future, electric cars and more. He's the lead innovator, has the world at his door.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고 텍스트를 입력했더니 네 이렇게 일론 머스크 노래가 만들어졌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비트봇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체 스마트 렌즈인데요. 이것도 영상을 준비했으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콘택트 렌즈를 통해 보는 운전 상황입니다. 우회전 길에 다다르자 동그란 렌즈 공간 위에 고라는 표현과 함께 오른쪽 화살표가 나타납니다. 도로가 직진 코스로 바뀌자 이번엔 고와 함께 앞으로 가라는 표시가 나옵니다. 울산과학기술원과 한국전기연구원이 함께 개발한 내비게이션 콘택트 렌즈입니다. 연구진은 초미세 3D 인쇄 기술로 작고 얇은 콘택트 렌즈에 화살표와 글자 등을 인쇄했습니다.
잉크로 낮은 전력에서도 반응하는 프러시안 블루라는 물질을 사용했는데 전기를 가하면 투명해지고 반대 전압을 가하면 파란색을 띠는 성질을 이용했습니다. 곡면에 프로션 블루를 코팅은 할 수 있는데요. 패터닝을 못하는 겁니다. 각종 정보가 렌즈 안에 들어가면서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스마트 고글이나 안경에 비해 훨씬 편하고 가벼워졌습니다. 표시 정보의 종류가 더 많아지면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의료 등 다른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오, 정말 신기하죠? 이런 렌즈가 있으면은 정말 그 시각장애인분들한테 보이지 않는 곳을 소리로 알려줄 수도 있고요. 또 청각장애인분들한테는 증강현실로 사물의 위치를 또 표시해 줄 수도 있고, 아까 화살표, 방향 표시가 있기 때문에 또 쉽게 듣지 못해도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기대되는 것 같아요. 그럼 멀티모달 AI의 문제점은 없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텍스트로 이미지뿐만 아니라 동영상, 글, 문서, 음악, 3D까지 굉장히 활용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어낸 이야기, 창작 영역이 강하다 보니까 딥페이크와 같은 이런 AI 기반으로 만들어진 가짜가 범죄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 두 사진을 잠깐 언급해볼게요. 왼쪽에는 교황님께서 패딩 점퍼를 입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에는 미국 국방부 펜타곤 근처에서 난 폭발물 사진입니다. 이 모든 게 인공지능이 생성한 가짜 사진이에요. 특히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은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릴 만큼 영향력이 꽤 컸던 가짜 사진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가짜 정보, 가짜 사진, 페이크인지 모르고 그냥 인스타그램에 올려진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국방부 근처에서 이런 폭발물이 터졌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의 보안과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불안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빠르게 또 퍼졌죠. 그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한동안 흔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딥페이크와 가짜 정보가 생성형 AI로 인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또 다른 문제점은 편향되거나 폭력적인 이미지와 텍스트로 학습이 되면 이렇게 나쁜 결과물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인공지능이 범죄 재범 확률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흑인이 백인보다 재범 확률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지 생성 AI로 인기 많은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그린 이미지인데요. 신문을 읽는 사람을 그려달라고 요청했더니 백인 위주의 남성 이미지가 이렇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AI에게 항공 승무원 그림을 요청하자 이번에는 여성 항공 승무원의 이미지를 넣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가요? 직업에 대한 내재된 편견이 인공지능에게 학습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킨 그 학습 데이터를 필터링 한번 하고 또 그 학습을 시키는 프로그래머, 그렇죠. 데이터 학습자죠. 데이터 학습자의 그런 인성, 윤리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지도 봐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편향적이고 또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이미지, 영상들을 이런 것들을 걸러내주는 기술이 또 필요하겠죠. 세 번째 문제점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인공지능 데이터 학습에 투입된 데이터가 올바르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인공지능이 학습한 데이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는 문제를 삼지 않았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좀 드물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은 차원이 달라서 저작권 논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동의 없이 인공지능이 학습해서 사용하거나
또 뉴스 기사 데이터를 허가 없이 인공지능이 학습해서 저작권에 침해가 된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이런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 이런 부분이 자유롭지가 못하고 있어요. 논란 중인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확실하게 어떠한 법의 규제가 딱 정해져 있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 인공지능에 관련된 저작권에 관련된 법의 규제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꾸준히 살펴봐야 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작품은 인공지능으로 만든 만화 여명의 자리아입니다. 이 작가가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권으로 인정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리고 저작권청은 이제 애매한 판결을 내렸는데 이미지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을 하지 않아. 하지만 글과 이미지 배치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할게 라고 판결을 내렸대요. 어쨌거나 지금 이쪽 인공지능 그 업계에서는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품도 그래도 저작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구나. 왜냐하면 절반은 인정했으니까요. 그래서 저작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서 많이들 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회사들도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아마 다들 계속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창작물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그 창작품을 저작권을 누구한테 갖는 게 좋은지, 내가 갖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인공지능을 만든 회사가 갖는 게 좋은지, 아니면 진짜 그 인공지능한테 줘야 하는 건지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공지능의 미래는 사람과 동일한 책임이 따르도록 규제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저작권, 소유권 법안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이미지나 영상에 딥페이크 기술이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그것을 감지하는 기술도 필요하고요. 또 오염된 데이터로 학습되지 않았는지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기술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키는 학습자, 프로그래머, 데이터 설계자겠죠? 그분들의 윤리적인 마인드는 어떤지, 도덕적으로 괜찮은지 그런 것들도 좀 잘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멀티모달 AI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모든 중고등학생들은 더보기란에 참가자 정보를 꼭 입력해주세요. 입력하신 모든 중고등학생들에게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그리고 8월 7일 이후 경품 추첨에도 자동 응모되는 거 아시죠? BBQ 치킨 세트, 마우스 터치버거 세트, 베스킨라빈스 등 다양한 간식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할수록 당첨 확률도 높아지니 GW 기간 중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